40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형태든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 둘 중에 얘가 훨씬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건자에 매년 나왔으니까 훨씬 복잡하니까. 얘는 워낙 단순하니까 얘는 나오면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답 정해져 있다는 거. 얘는 아침 저녁으로 헷갈려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 광역도시계획이 매년 시험 나오고 모의고사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 어느 문제집이든 저거는 모의고사 무조건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만 딱 구분하면 답 다 맞히거든. 사실은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학생들이 스스로 그 틀 안에 가둬와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뭔지, 법은 항상 광역도시계획이 뭐냐고, 법을 만들 때는 민법도 그렇고 모든 법은 법적 정의를 두고 난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해놓고 얘에 대한 법적 요건을 만들어 놓고 효과를 둬요. 대리란, 지상권이란, 전세권이란 이렇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란 이런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발행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또 어디를 말하고, 이 내용은 뭘 담고 있고, 누가 짜고, 절차 어떻게 거치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바로 광역계획권으로 들어가거든. 이러면 안 되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42페이지에 법대로 얘기할 테니까. 중간에 광역도시계획 또 나오잖아, 그러죠? 여기 뜬금없이 얘가 여기 등장하는 거야.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그럼 뭐라고 할 건데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란 게 뭔지 몰라도 얘하고 광역도시계획 둘 중에 어디가 먼저? 묵비권 행사한 사람들은 왜 그래요? 불리한 진술 거부권, 묵비권은 법정에서 하는 거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그렇지.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했더니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먼저 얘를 지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누가 하는지 요구하고, 그러면 장기계획인 저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짜는지 하고, 이걸 자꾸 틀리게 낸다니까요. 29회 시험은 여기서 정답, 28회 시험은 저기서 정답, 이렇게. 딴 것이 정답 처리할 때는 그냥 답이 보여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하고를 뒤바꿔 놓으면 그것은 공부 좀 한 사람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매년 시험 나올 때 같은 놈만 답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 나올 때 그냥 답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시험을 낼 때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그러지. 광역시에 대한 장기 계획은 뭘 말할까? 도시군 기본계획이거든. 이 기본계획 저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땐 또 이제 특별한 분필로 써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이따가 배울 건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별로 짜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광역시라고 나오죠, 지금. 광역시에 대한 장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장기 계획 짜는 게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이라 하는구나. 이제 쉬운 개념부터 정리해 놓고.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저걸 어딜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누가 지정하는지가 포인트겠지, 이제. 그러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뭔지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데, 야들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광역시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또 못 들어볼 것까지는. 광역버스는? 갸요? 광역버스는 광역시설 타고 다녀요? 간단하네. 광역이란 말은 넓다? 아주 여러 개의 시군 걸치는 걸 말해요. 광역시설의 대표선수 외곽순환도로. 100번 도로 외곽순환도로 봐봐요. 진짜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광역시설을 만들 때 개별 지자체에서는 설치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묶자. 우리나라는요, 왜 저런 제도가 있냐면은 너무 코딱지만한 나라가 맨 놈의 시군이 이렇게 많아.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있었어, 이게. 과천. 이건 내가 항상 예 드는 건데, 의왕. 과천 의왕시, 그 다음에 안양. 이 동네에 들어는 봤죠? 옆에 군포라고 있어, 군포시. 이 코딱지만한 시군이 시가 4개가 돼 있어요. 이걸 하나의 시로 통합하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의 시로 통합하면 주민들은 유리할까, 불리할까요? 100번 유리하지. 시장이 4놈이잖아요. 근데 한 놈으로 줄어들지. 시장 봉급 줄 걸 4놈 줄 걸 한 놈으로 주면 되잖아요. 시장 관사만 해도 4채인데 하나로 줄면 한 놈이면 되잖아요. 운전기사 4놈이 한 놈이잖아. 그 다음에 과천시 의회 의원들 바글바글, 안양시 의회 의원 바글바글 합쳐서 A시 그러면 시의회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수도과 다 있는 걸 공무원 줄어들 수 있고 지방세 훨 덜 내고 군포시에서 과천 가려면 2번 갈아타든지 비싼 광역버스 타야 된다고. 같은 시가 되면 같은 시내버스 타잖아요. 근데 왜 안 없앨까? 이게 진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자리 없어지잖아요.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개 도시 연결하는 광역시설 하나 있을 거 아니요? 이거 누가 설치할 거냐?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지정해가지고 장기적인 청사진 짜자. 자, 머릿속에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광역계획권부터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41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41페이지 맨 위에 광역계획권 나오죠. 그럼 지정권자부터 나온단 말이 사실은 이제 광역계획권이라고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논리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 얘를 대상으로 얘네들이 지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중간에 지정 대상 지역 원칙 있나요? 그거부터 찾았나요?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어디를 말한다고요? 제주도래네 또. 제주 특별자치시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충 여러분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 용돈 한 푼 노숙인한테 돈 던지듯이 하지 말고 지금 신경 써서 대답해 주세요.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특별자치시는 어딜 말한다고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해요. 앞으로 3,000번 나오니까 쓰지 마요. 거기다가 3,000번 나와. 3,000번. 이 책에 이 두꺼운 책 있죠? 여기 3,000번 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잘 봐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자,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2 이상의 여러 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도 되고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서 어딜 보냐면은 맨 위에 이제 드디어 지정권자, 지정목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6줄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거기다 줄치고 마구잡이를 하면 안 돼요. 딱 주어에다만 줄쳐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공간 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다음의 구문에 따라서 인접한 둘 이상의 이제 또 중복됩니다. 특별시 등등 시군 관할 구역에 전부 동그라미 하고 또는 일부 동그라미 하고 일부를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끝에 문장 줄쳐요. 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 긴 문장을 외워졌나요? 그 문장을 외우는 거 봐봐요. 외워졌잖아요, 지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구? 도지사는 둘 이상의 여러 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다 외웠잖아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거든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거든. 핵심 다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거만 이 사람 빡빡하게 그래. 정답은요.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 판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인상도 험한데 너 식구들도 없구만. 한 30년 살아 30년. 아니야 너 착하게 생겼네 15년. 이러면 대간? 그거 안 되지. 엄격하게 면도날처럼 바늘 끝처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사람 건지 저 사람 건지 증거에 입각해서 그러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봐요. 지금 좀 전에 이거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인데 시도지사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광역계획권을 여기 줄인 건 뭐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거든. 특별시, 광역시장도 지정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장관 또는 누구라고? 왜 그러냐? 봐봐요. 특별시 우리나라 몇 개가 있게요? 몇 개가 없어요. 서울 특별시 아니요. 그러죠? 여러분 특별시민 되기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혜택 받은 선민들이라니까. 대한민국에서 특별시민 되기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이거 진짜로. 특별시민들은 지방 가면 얼굴 펴나와요. 특별하게. 광역시는 몇 개쯤 되게요, 우리나라? 6개나 돼. 특별시 안에, 제 머릿속에 봐봐요. 광역계획권이란 여러 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특별시 안에 시나 군이 있어, 없어요? 무슨 시가 있어, 여기? 영등포군, 강남시, 그것도 동작시 있어요? 구밖에 없어, 구 25개. 그러니까 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특별시 안에서 시설 만들어. 서울시에서 만들면 돼. 특별시 장기계획, 기본계획 짜면 되잖아요. 광역시에서는 시나 군이 있어, 없어요? 시가 있어, 없어, 시? 너 어디 그런 시가 있니? 인천광역시 무슨 시 있어? 이상하다 발음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있지. 대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광주광역시 광산군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뭐라고 하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광역시 관할구 있는 군은 제외하고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광역시에서는 둘 이상 시군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없어. 법적으로 봐요. 누가 지정한다 됐으니까. 좀 전에 문장 외웠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여러 개 시군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럼 문장 외우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 동그라미 하는 거라.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라는 사실은 오케이? 그럼 객관식 별거 이거 아니요? 아니지 먹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제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 언제 도지사 지정하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러죠? 근데 시험 봐야 되잖아.
궁금하다가 명석 깔아줘야 내가 명석에서 국거리를 할 거 아니야. 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걸 뒤집어서 시험 내니까 광역계획권이 자,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 있다며? 여러 개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2번 광역계획권이 도관할 구역 안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에이, 이거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 시험에. 잘 봐봐봐요. 둘이 이거 또 색깔도 또 다른 걸로 해야 돼. 이거 다 써가네. 이거 독일서 수입해야 되는데. 독일서 올라면 2달 걸려요. 이거 올라면 중요히 비싼 건데.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묶어야 되겠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하면 도지사가 뭘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 자, 이제 됐어, 이제. 광역도시기 짜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고, 맨 밑에 지정의 요청이 있나요? 자, 거기에 중앙행정기관장 동그라미 한번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걔들 개딸이들은 중요하지 않거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한테 가서 끝에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 한마디만. 여러분 허리 딱 펴고, 여러분 있잖아요. 허리를 딱 펴고 있잖아요. 아랫배 힘주면, 이거 여러분 지금 수명에 15년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150년 산다는 얘기고, 120년 산다는 얘기예요. 와, 120년 산다는 거 생각만 해도 허무한 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한 80 넘어가면 이제 손발 들들 떨거든, 이제. 그러면서 40년을 더 살아야 돼. 죽지도 힘들어, 죽기도.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그러죠? 그렇다고 일부러 죽어버릴 수도 없고. 그보다 더 험악한 것은 120년을 사는데 30살에 만나가지고 배우자를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술 먹고 두드려 팼는데 90년 동안을 살았다.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마누라한테 내 두드려 맞고 집안 내냄새 하고 내 잔소리 듣고 했는데 90년을 그렇게 두드려 맞고 산다. 말이 돼요? 참고 살아야 돼? 그래도 참고 살아야 돼? 마누라 패더라도 좀 뭐 멍은 안 들게 패니까. 자, 허리 딱 펴고 그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어설프게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90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아마 그래 되면 민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민법 개정해서 동일한 배우자하고 35년 이상 산 사람들은 절에 고도로 보내버린다, 아마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찬성해요?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맞아야 돼. 이럴 땐 찬성 안 해도 찬성한다 해줘야 돼요. 그러죠? 두드려 맞고 사는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결혼 선생님 같은 사람은 진짜 도망도 못 가고 다리 짧아가지고 자, 짧아서 뭐 금방 잡힌대요.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관계 중앙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청할 수 없다고 낸다니까. 진짜 답은 진짜 어이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딱 넘어가면 결론 나온다니까. 42페이지에 중간에 광역도시계 의의는 아까 했잖아요. 밑에 뭐 법적, 성격, 비구속적, 대내적, 그 다음에 이런 말들 있죠, 이거. 아무 읽을 필요 없어요. 가만 냅둬요. 그냥 거서버리지는 말고, 거서버린 거 이게 쫙쫙 막 이렇게. 자, 오른쪽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광역도시계 수립 나오죠? 이거 얘기하는 건 누가 짜는지. 자, 수립의 원칙 해놓고, 국토교통부 시도시장군수는 다음에 따라 광역도시 수립한다. 4개 나오죠. 1, 2, 3, 4.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1번하고 3번을 묶어놓고 2번하고 4번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공부하기 수월해요. 자, 지금 나오는 주제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죠? 아니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사람이지. 아까 지나가는 게 광역계획권 지정한 사람이고, 그러죠?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포인트가. 우리 공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있잖아요. 얘는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의